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고 넓게 파헤쳐보는 이슈 타파. 이번 주 사회 분야 이슈를 지역 언론인 가운데 제가 가장 신뢰하는 울산매일신문의 김진영 이사와 함께 사정없이 타파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현희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방송인들이 요 며칠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 짐작하시지요. 오늘은 아직 무탈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진영 이사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프로그램을 봤는데 원전 문제하고 그린벨트 같은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갈 실무진에 울산 인사가 좀 들어갔더라면 탄력이 붙고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울산 사람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뭐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공약을 현실화하려면은 무엇보다 실질적인 목소리,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출범한 그 대통령직 인수위에 의해 울산 인사는 거의 사실 없습니다. 뒤늦게 그 며칠 전에 이제 지자체 파견직으로 네. 울산시 공무원 한 명이 파견됐는데요. 네. 실무 차원이 아닌 기획 조정 등 실권을 가진 인사가 참여를 해야만 네. 공약 실현에 좀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당선인이 어려웠을 때 중요한 급에서 울산이 역할도 많이 했고 자칭 타칭 거물급 의원도 많이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 해봤자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어봤자 소용없는 일이고요. 오늘 얘기해보죠. 지역의 최대 이슈 중에서 요즘 돛질산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 한번 사정없이 타파해보겠습니다. 울산의 돛질산, 오래 사신 분들은 돛질산의 구렁이 전설을 알고 있을 정도인데 무인도 갔던 돛질산이 지금 왜 나오고 있습니까? 갑자기 이제 요즘처럼 돛질산이 뜨거웠던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울산시가 얼마 전에 돛질산 일대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한번 바꿔놓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천천, 태화강역,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이런 프로젝트인데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울산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여천천과 삼산 여천 매립장 그리고 돛질산 일원을 다시 자연이 살아 숨쉬고 예.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문제는 울산공단 착공 이후에 거의 60년간 방치됐던 이 돛질산 일대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 60년이나 됐나요? 그동안 돛질산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돛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전망대도 짓고 케이블카도 놓겠다는 얘기가 숱하게 많이 나왔던 곳인데 이번에 나온 원대한 계획 좋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여천천 하류에다가 일단 여천 하수 처리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오염 그쪽에 아직까지도 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오염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27년까지 건설할 예정으로 이 여천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고 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량 증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로를 활용해가지고 고도 정화 처리된 방류수를 공업탑 인근에서부터 여천천으로 하천 유지수로 공급하게 된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향후 여천천에는 현재보다 2~3배 정도의 유량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서 여천천의 물 흐름 개선, 수질 개선 이런 게 기대됩니다. 울산시는 고도 처리 방류수를 활용한 하천 유지수 공급과 함께 여천천의 물 흐름 개선을 위한 하천 정비 이 부분에도 집중해가지고 수질 개선과 해충 제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천천의 환경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 물관리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좋은데 원대한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 그것만 가지고 원대하다고 한 건 아닐 것 같고요. 또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하수 종말 처리장은 원대한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삼산 여천 매립장, 돛질산 여천공원 이런 이 일대를 그 울산 대공원 같이 울산의 대표 생태 숲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천, 삼산 매립장 부지는 태화강과 여천천이 만나는 지역인데요. 70년대 말까지는 자연 생태 습지였거든요.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10여 년간 지역의 생활 쓰레기 그것들이 매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자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는 해당 부지를 숲의 바다라는 이름의 울산 대표 생태 숲으로 다시 한번 만들겠다. 이런 이름 좋아요. 숲의 바다 이름도 좋죠. 이 숲의 바다는 메타세콰이어와
은행나무로 이루어진 선사의 숲. 그러니까 좀, 방구대 안각화 대곡천과 같은 옛날의 모습이 남아있는 선사의 숲. 그리고 대나무, 억새, 갈대, 상록수, 뭐 한려숲수 이런 것들이 있는 현재의 숲. 그리고 여천천과 연계해가지고 수생식물, 산책로 이런 것들을 함께 가꿀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의 바다 생태숲, 그리고 조성과 함께 여천천과 태화강을 연결하는 산책로, 이런 것이 조성이 되면은 여천천에서 태화강, 동천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결망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야, 김인사께서 표현하니까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숲의 바다 이름도 잘 지었고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도 참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라남도 담양에 가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메타세콰이어 숲이 장관인데, 그런 모습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런데 울산시의 계획과는 별도로 남구에서는 이 일대를 태화강역 1원 복합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단이 맞습니까? 네, 이게 좀 결이 조금 다른데요. 울산시 남구가 태화강역 인근 그 삼산 여천 쓰레기 매입장을 개발 정비해서 관광 인프라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구는 삼산 여천 쓰레기 매입장을 활용해서 역세권 관광 인프라, 이 부분을 확충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천 배수장의 고인 하수를 빼내는 건조화 사업에 착수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동해선 광역 전철이 완전 개통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쓰레기 매입장 개발 정비해가지고 남구의 관문인 태화강역 인근에 새로운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좀 울산의 이미지를 바꿔놓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태화강역 인근에 밀집해 있는 유흥가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이 도시 이미지를 상당히 망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남구의 첫인상을 좀 생태숲, 아니면 어떤 그 자연 친화적인 이런 것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남구의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이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태화강 역사 부지와 돛질산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개발한다, 이런 도관을 갖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말이죠, 울산시 따로 남구청 따로 이런 따로 국값지 차리는 게 엇박자 같은데 맞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 지금 시장과 구청장이 당이 다르거든요. 시장은 민주당, 이제 구청장은 국민의힘, 이렇다 보니까 입장차가 큰 당이 단체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협의나 좀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이번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른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뭐 도시계획 변경 등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개발이 울산시의 동의 없이 사실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또 국비 확보도 좀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구체적인 모습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돛질산 문제는 사실 쓰레기 매립장부터 얘기를 좀 풀어야 그림이 그려지겠는데, 삼산 매립장과 돛질산, 그 일대가 이번에 개발하려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왜 이 울산시나 남구가 이곳을 개발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역시 동해 남부선 광역전철, 지난해 연말에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역전철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좀 더 촉발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태화강역을 이용하는 그 관광객 수가 사실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 주변을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제 선거철도 되고 이러니까 막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광역전철 개통이 울산을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모시킬 줄 전 참 몰랐습니다. 근데 삼산 매립장도 그렇고 돛질선이 60년 동안 방치됐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방치됐습니까, 여기가? 실제로 이제 이 삼산 매립장이 시작된 건 1980년대 초반인데, 제가 60년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울산공단이 올해
첫 사업을 떤 지가 6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돛질산 저 부분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그 환경이었고 천혜의 그냥 환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예. 없는 수교학 단지도 들어서기 전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예, 압니다. 그때 당시에 삼산ter의 평당 가격이 뭐 한 10,000원이 안 됐거든요. 예. 2,000배 올랐습니다. 2,000배 올랐고. 2,000배. 예, 그 정도로 지금 예. 많이 변했는데 예. 지금 이제 이곳이 이제 사람의 손길이 가기 시작한 게 바로 1981년입니다. 아. 울산시가 돛질산 아래 지금의 태화역 뒤편에 쓰레기 매립장을 지정하고 울산 전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1981년 그 12월부터 89년 2월 말까지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파묻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 그때 당시에 울산에서 가장 실패한 이제 그 정책 중에 예. 울산공원묘원 그리고 울산구치소, 삼산 매립장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외곽이었으니까 그런 혐오 시설들을 막 잡아 넣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삼산 매립장도 그 중에 예. 하나인데요. 예. 그렇게 10년 동안 쓰레기를 매립했다가 지금 한 30년 지난 지금까지 안정화, 흙뜯기 안정화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와서 보면은 풍광이 아름다운 돛질산 주변, 그리고 태화강으로 이어지는 천혜안 땅을 왜 저렇게 쓰레기 매립지로 해버렸는지 이야기가 힘들지만 예. 당시로서는 뭐 시가지의 변두리였고 급격한 도시 개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제일 좋은 채택지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의 삼산이 서울의 압구정동처럼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습하고 뭐 비가 오는 날, 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 새벽 이런 때는 매립지 주변에서 스물스물 악취가 나옵니다. 불쾌감을 유발하거든요. 네네. 울산시에서는 삼산 매립장은 안정화 기간이 끝나서 침출수 등 유출이 없고 또 여천 매립장 또한 안정화에 들어가서 뭐 침출수 등 아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화 처리도 되고 공기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 부분은 그거하고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기야 뭐 처리 방식도 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을 거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 일대를 개발하는 것은 이상적인 방안인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말이죠. 이 일대가 전부 민간 기업 롯데가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계획이 좋지만 이걸 울산시 마음대로 개발하는 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발하고 시민에 돌려준다 참 좋죠. 좋죠. 좋은데 이제 그 땅의 주인인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 무슨 소리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돛질산 개발 계획 부지의 거의 대부분 거의 한 97.9%, 98% 정도. 이게 전부 롯데 정밀화학의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지는 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러니까 울산시에서는 좀 뭐 매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매입하겠다. 근데 매입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롯데에서는 팔 생각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롯데가 기부 체납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역사를 조금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이 롯데 정밀화학이 소유하기 전에 사실 이 부지는 삼성 거였거든요. 삼성이 이제 롯데 정밀화학에 이 부지를 넘기기 전 단계에 삼성 정밀화학이 롯데 정밀 됐잖아요. 예. 넘기기 전 단계에 사실은 이 부지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울산시에 기부 체납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개발을 해보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석유화학 산업이 완전히 침체되면서 그 삼성이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에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아시다시피 부동산에는 굉장히 좀 다른 생각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땅이. 그러니까 법인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특히 더 이 기부 체납이나 뭐 이런 게 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부지에다가 롯데는 사실은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 울산에 대한 뭐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이 부지에다가 아트센터를 건립해서 시민과 공유하는 어떤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도자료 비슷하게 냈거든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울산과의 인연을 이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뭐 신격호 재단을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아트센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트센터 이야기가 지금은
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뭐 울산의 지금 롯데정밀화학 쪽에서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건 서울에서 알아봐야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건 뭐 주체가 지금 사라져버리고 지금까지 롯데가 울산에서 해온 것들을 미뤄보면 역시 예. 지금의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살았을 때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어디서 얼핏 들은 얘기가 신격호 회장의 그 따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단 이사장으로 돼 있나요? 신영자. 그분이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예, 신영자 예. 그분이 이제 예. 그 복지재단을 네네네.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네. 이미 그것도 한 2년이 지났거든요. 네네네. 세월이 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예.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의 장례와 산소 부지 마련 등에 울산시나 울주군, 이 울산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고 네. 울산 출향 인사로서 재벌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신격호 회장 쪽 롯데 쪽에서 이제 울산에다 뭔가 좀 해줘야 안 되나 립 서비스 차원에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상속 문제도 있고 재단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는 거의 아예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롯데가 울산에서 해온 것을 쭉 밀어보면은 참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얘기 중에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롯데가 아트센터를 건립해서 울산 시민들에게 감사 표시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근데 울산시는 이 땅을 매입하겠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만 맥락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트센터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주겠다 이러는데 이걸 또 사겠다. 매입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롯데는 좋아하겠네.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치미를 떼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 뭐 그냥 달라소리 해봐야 아무 그게 안 나오니까 결국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수포의 바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예. 매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롯데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롯데는 가만히 땅짓고 헤엄치고 예. 가만히 쾌재를 부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울산시가 또 이걸 뭐 매입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매입을 하면 또 특혜 시비가 있을 것이고요. 네. 갈수록 꼬이는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그 10,000원 하던 땅이 지금 1,000배에 올랐다는데 아마 1,000배도 더 올랐을 거란 말입니다. 뭐 그거는 저 매립장 쪽이 아니고 이쪽이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예, 아무래도 예. 공시지가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올랐죠. 예. 롯데로서는 이제 표정 관리하고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준 기억이 됐는데 롯데는 울산에서 하는 일마다 참 신뢰가 안 가는지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김 이사께서는 이 도질산 일대가 사카린 밀수 사건부터 그 얽히고 설킨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 한비라고 울산 사람들 예, 합니다. 예. 한비 사거리, 예. 한비 사택 이런 거 사건, 알거든요. 지금 저 중구에 홈플러스 있는 그쪽입니다. 네. 그 한비가 한국 비료가 이제 울산에 이제 비료 공장을 차릴 때 네. 최적지로 본 게 바로 지금의 롯데산 아래거든요. 예. 이명철 회장이 야심차게 이걸 만듭니다. 네. 만들면서 1966년쯤 64년에 아마 착공했는데 착공해서 열심히 공장을 만들던 중에 한 예. 2년 지나서 이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집니다. 예. 사카린 밀수 사건은 시청자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040 드라마에서도 본 적 네, 있는데. 그래도 뭐 드라마 안 보신 네, 분이 안 보는 있으니까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 한비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설비나 이런 것들을 막 일본에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 수입품 중에 예. 그 뭐 화장실 변기부터 오만 것들을 다 막 같이 섞어서 수입을 하면 밀수를 하는 거죠. 밀수. 예. 그래 또 사카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김두한 예. 오물 투척 사건이 그때 예, 일어났고요. 예. 그 장준하 씨라고. 돌아가신 분. 그분이 또 이제 그 박정희는 밀수 두목이다 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 그 두 사람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결국 이병철 회장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모든 걸 포기한다. 한비는 국가에 헌납하겠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도치사라고 또 연관이 되느냐면 한비를 입지를 선택할 때 한국 비료 입지를 선택할 때 도질산에 와본 이병철 회장이 너무 멋지거든. 이게 뭐 그냥 막 거의 눈물이 났다거든요. 또 풍수지리의 도 같은 사람들을 항상 좀 모시고 안 다닙니까? 그렇다죠.
풍수지리의 대가들이 이곳은 정말 멋진 곳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예. 여기다가 이제 도칠산 위에다가 별장을 짓습니다. 100m도 안 되는 산이거든요. 이게 예. 나츠마간 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별장을 짓기 시작하다가 국가 네. 헌납하는 막 사건이 터진 맞아요. 겁니다. 이 얘기는 거기까지만 듣죠. 왜냐하면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우리가 이제 약간 좀 엇질러 나갔습니다. 예. 저도 이제 40년 전쯤에 허허벌판에 이제 일회편주 같은 동산이 덩그러니 있어. 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병철 회장 별장 짓다가 포크레인이 구렁이를 죽였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굳은 일이 계속 난다. 믿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죠. 예. 네네. 그 지금도 도칠산 도깨비 이야기, 뭐 울산의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이 지금 전부 다 예. 학습하고 애니메이션, 인형극으로 지금 공부도 하고 듣고 예. 있습니다. 네. 뭐 월행이와 호동이 하면 다 압니다. 예, 우리 어른들은 몰라도. 맞아요. 그리고 도칠산에는 예. 굉장히 유명한 염전도 있습니다. 도칠 염전. 아, 그래요? 이 염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야. 울산의 염전은 자염이거든요. 네네.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자염인데 이게 염포염전하고 이 도칠 염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울산에서 오랫동안 이 동해안 일대는 울산 소금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삼포, 연포는 아는데 도칠산 몰랐습니다. 왜 도칠인가 제가 울산 지명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구시가지 쪽에서 보면 땅이 돼지 주둥이처럼 튀어나왔다고 해서 생겼다고 하는데 옛날에 울산 말로 돼지를 도시라고 하고요. 머리를 찌리라고 했다네요. 맞습니까? 예. 이제 또 하나 생각나는데 도칠산 아래 울산역이 들어서면서 엄청난 비리 사건 있죠. 그건 짧게만 조금 아시는 대로. 태화강역, 지금의 태화강역인데요. 예. 동해 남부선이 이제 이설 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복산동 역전시장이 있는 데가 울산역이었거든요. 예. 이 울산역이 이제 옮기는데 네. 이설 사업을 할 때 본래는 효문동, 예. 효문역이 이제 울산역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 어느 순간에 태화강역이 있는 그 자리가 정해져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 여러 가지 업자들 비리가 연계됐다 해가지고 예. 그때 중앙지가 대서특필을 하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예. 다시 이제 질문으로 들어와서요. 근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도칠산을 개발하고 울산시와 당구가 협의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먼저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딱합니다. 그거는 곧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 모든 과정은 다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도칠산을 개발하는 문제, 이 부분은 울산의 관광자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예. 특히 이제 왜 더 중요하냐면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칠산, 그리고 장생포의 고래특구, 이게 연결이 되려면 도칠산 개발은 필수적이거든요. 이 필수적인 것을 아무 때나 개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도칠산 개발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 김 이사께서도 전문가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사실 도칠산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망대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미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도칠산을 울산의 상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런데 굉장히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의 끝자리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진 건축물이나 랜드마크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세워 놓아야만 울산의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가 좀 하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도칠산 위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아이디어 이런 부분 그리고 태화강역에서 곧바로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만 한다면 도시와 공단 그리고 산과 강과 바다를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멋진 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 전문가들, 관광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돛질산 개발 문제 이슈를 타파해봤는데 울산시와 남구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엇박자 내지 말고 롯데가 선친 고향에 했던 약속 어물쩍 넘기지 말고 울산시에 비싸게 땅 팔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선안용단 내려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 근데 허망한 기대로 끝나겠죠? 안 되겠죠? 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이슈 타파 여기서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정희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